숫자로 여론을 읽고 데이터로 민심을 읽는 시간이죠. 한국인사이트 연구소의 전민기 팀장 오늘도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휴먼앤데이터의 이은영 소장은 오늘 사정상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이은영 소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은영 소장이 먼저 가져온 숫자 어떤 숫자 가져오셨어요? 예, 저는 세대를 가져왔습니다. 세대. 네. 지난 8일 울산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활약을 하셨는데요. 네. 그런데 길바닥에서 쪽잠을 자거나 지쳐서 쉬는 모습을 보여서 안타까움을 느끼게도 만들었습니다. 그랬죠. 현장 소방관들이 휴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회복 차량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지금 소방청에 3대만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이 숫자를 가져왔습니다. 회복 차량이라는 게 있어요. 네, 회복 차량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재난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따로 피로 회복을 위한 어떤 쉼터를 제공하거나, 그 다음에 경증 환자 대상에 대피하거나 보호를 위해서 지난 4월 소방청이 도입한 특수 목적 차량이라고 합니다. 예. 대당 4억 5,900만 원인 트레일러형 회복 차량은 지금 호남과 영남에 각각 한 대씩 배치가 되어 있고요. 대당 3억 3천만 원인 버스형 회복 차량은 수도권에 배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화재 진압이 15시간, 20시간 이렇게 길게 될 때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 근처에 회복을 위한 큰 차량을 좀 배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필요하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울산 현장에는 없었다는 거죠? 네, 이번에 이 차량이 없었는데요. 회복 차량은 시도 대응을 넘어서 국가 차원의 소방용 동원이 있을 경우, 그다음에 소방청장이 중앙 119 구조본부장의 출동 지령이 있는 경우, 시도 소방본부에 출동 요청이 있을 때 출동을 하는데요. 네. 현재 국회 행안위 소속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소방청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서 분석한 결과, 이번 울산 주상복합 화재 사건에서 회복 차량이 출동 요건에 부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요? 요건이 되는데 왜 출동 안 했어요? 일단 영남에 있는 한 대는 화재 3일 전에 정비를 위해서 입고가 돼서 출동이 불가능했고요. 아이고. 네, 3시간 떨어진 곳에 있었던 나머지 2대는 지원을 받지 못했는데, 이게 올해 4월에 도입되다 보니까 울산 소방본부가 운영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출동을 요청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울산 소방본부는 이런 회복 차량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분석한 이영석 의원은 일반 시민들은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화재가 났을 때 소방대원들의 휴식 공간을 마련하고 그랬는데, 이제 소방청은 정작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회복 차량을 출동시키지 않았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 출동 기준을 좀 재정비하고 이 회복 차량이 있다는 것을 홍보해서 목적에 맞게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화재 현장 인근에 있는 무슨 외제차 매장이 자기네 매장을 선뜻 내줘가지고 소방대원들이 거기서 쉬고 음식도 먹고 그랬잖아요. 네, 그랬습니다. 외제차 매장의 사장님인가 그분이 소방관들에게 300인분의 국밥과 간식거리 그리고 쉼터 공간을 제공해서 훈훈한 미담을 알려주게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날 화재가 휴일 전날 밤에 나왔고, 그리고 또 고층 아파트여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졸이면서 진화 과정을 지켜봤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소방관들께서 집집마다 방문해서 구조하고 또 33층에 갇혀 있었던 일가족을 직접 업고 1층까지 내려오는 등 정말 영웅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런 소방관들을 위한 휴식 공간이 없다는 게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분들 쉴 수 있게 해야죠. 근데 그게 네네. 3대밖에 없다. 네, 전국에 3대밖에 없고요. 이게 24시간 365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소방관들이 이제 화재 현장에서 마땅히 쉴 곳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거나 하는 모습들은 더 이상 이제 보고 싶지 않은데, 소방청에 따르면은 2019년에 추가 경정 예산 편성 당시 6대 구매를 위한 30억 원의 예산을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18억 원이 삭감돼서 현재 이제 세대 차량 도입분만 예산이 반영되었고요. 예. 올해하고 내년에도 지금 추가 예산을 요청했는데 한 대만 도입분이 반영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런데 돈 좀 더 써야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전 팀장이 가져온 네. 숫자는 8명입니다. 그건 또 뭐예요? 지난 8일에 배송 업무하던 한 택배기사 호흡곤란 호사하다가 또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사망한 택배기사가 당일 오전에 출근하면서 본인 아버지에게 어제보다 조금 더 늦는다라고
말했는 그 인터뷰 예.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가슴 아파하셨는데 올해 이렇게 과로로 사망한 택배 기사가 8명이나 된다는 소식입니다. 금년에만 8명. 예. 안타깝네요. 네, 이번에 목숨 잃은 분은 경력이 20년 되시는 분이고요. 매일 오전 6시 30분쯤 출근해서 밤 9시가 넘어서까지 일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 한 10시간 정도 일한 건데 하루 평균 한 400여 개의 물품을 배송했다고 하니까 예. 굉장히 좀 과로를 하셨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노조 측에서는 이번 사망을 과로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고 평소에 지병도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호흡곤란 호소하면서 사망한 거는 과로 외에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라는 게 이제 노조 측의 주장입니다. 아까 6시 반 출근해서 밤 9시 넘어까지? 예. 그럼 10시간이 아니라 15시간 일한 거죠? 15시간이요. 예. 어이구. 그 바로 8일 그날이 추석 연휴 끝나고 얼마 안 된 시점이니까 추석 앞두고 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맞습니다. 명절 때 되면 뭐 뉴스 보도에도 많이 나오는데 코로나19 추석 명절까지 겹치면서 택배 기사들의 지금 업무 과중. 안 그래도 올해 코로나 때문에 또 특히나 택배 배달 많잖아요. 많죠. 그러다 보니까 우려했던 일이 뭐 또 벌어진 거고요. 앞서 택배 노동자들하고 시민단체 활동가들 사실은 입이 닳도록 이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 마련해라 이렇게 목소리를 냈고 또 분류 인력 충원해 달라 뭐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예. 이번에 목숨 잃은 분이 일했던 터미널에서도 추석 기간 분류 작업 인력 충원은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 SNS에서는 추석 이후 배송 앞둔 물건들 가득 쌓인 터미널 사진 화제가 됐었고 뭐 인력 충원하고 처우 개선해라 기다리겠다 안전하게 배송해달라 좀 이런 누리꾼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고 관련해서 택배 이 언급량이 지난 일주일 동안 한 15만 5천 건 정도였고요. 이 중에서 이 택배 기사님의 사망과 관련해서 과로나 뭐 노동 시간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은 연관어 한 8, 9, 12 정도 이렇게 나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좀 많은 언급량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은 긍부정 비율이 40.4 대 25.1 이건 그냥 일반 택배와 관련해서인데 지나치다, 걱정이다, 과부하다, 밀리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일반 택배하고 관련해서도 함께 나오는 그런 우려이기 때문에 좀 네. 많은 양이라고 볼 수 있고요. 좀 요거를 범위를 축소해서 택배 과로사로 하면은 부정 비율이 59.1%로 올라갑니다. 당연하죠. 예, 지나치다, 열악하다, 위험하다, 불안정하다, 걱정이다. 여기도 보면은 연관어 2위가 노동이고 3위가 분류거든요. 네. 그 분류 인원과 관련해서 좀 여러 언론 보도들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정부나 대책, 죽음 관련 이야기 나오는 걸 좀 대책 마련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까지 함께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또 전 팀장 가져온 숫자는 60입니다. 이건 또 뭐예요? 지금 가을이 또 완연한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정부가 먼저 나서서 비대면 단풍놀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하. 지금 빅데이터상 단풍놀이 반응 살펴봤더니 긍정 반응이 59.8이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좀- 단풍놀이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게다가 거리두기 1단계 완화되면서 아마 이제는 좀 돌아다녀 볼까 하는 마음들도 좀 많이 생기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10월 하면은 이제 전국 국립공원 방문객이 가장 많은 시기고 네. 올가을 단풍 절정이 지리산이 12일, 설악산이 17일, 계룡산 20일, 속리산 21일, 뭐 한라산 22일, 내장산 26일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 네. 정부는 관광버스 대절 같은 이런 국립공원 단체 탐방 11월까지 좀 자제해달라고 권고하고 있고요. 예. 실제 설악산, 울산바위나 지리산, 내장산, 오대산 이런 단품 명소들 주요 밀집 지역에서 출입 금지선이 설치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단으로 금지선 넘으면 공원공단 직원이 제지를 한다고 하니까 네. 예, 아셨으면 좋겠네요. 단풍놀이 빅데이터 상의 반응은 어떻게 나와요? 근데 언급량이 아직은 많지는 않더라고요. 한 달 언급량이 3,000건. 사실은 다녀오신 후에 사진과 함께 올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고요. 예. 5위가 이제 코로나고 7위가 꿈이라는 단어. 이거는 약간 좀 포기하신 분들이 그래도 가고 싶다는 그냥 마음. 꿈만 꾼다. 예. 아. 그 외에 뭐 마스크라는 단어도 있고 부정 비율이 12.2%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긍정은 60% 가까운데 아쉽다, 뭐 조심해야 한다 이런 단어들 나오고 있고 긍정 반응 중에도 가고 싶다라는 반응도 있기 때문에 요 마음은 좀 올해만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혹시 전 팀장은 가을 하면 어디 가고 싶은 데가 있어요? 저는 이제 속리산을 속리산. 좋아합니다. 거기가 굉장히 아름다워서. 근데 올해는 뭐 가지 않아야겠죠. 자, 이은영 소장 마지막 가져오신 숫자는 네, 저는 77억 5천만 원 가져왔습니다. 77억 5천만 원. 예.
뭐예요? 이게 12일 국토교통부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77억 5천만 원으로 올해 전국 아파트 최고가가 기록이 된 아파트가 한 군데 있었어요. 예. 그 주인공은 서울의 용산구 한남동에 소재한 한남더일 아파트인데요. 전용 면적은 243제곱미터로 이게 평형으로 따지면 약 한 70여 평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77억 5천만 원. 예, 네. 여기가 있는 이 부지가 옛날에 당국대 부지 맞아요. 있는 자리에, 예. 거기는 아파트여서 상당히 이제 고급형 주택단지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곳이라고 해요. 그냥 원래 비쌌던 데 아니에요? 네네, 맞습니다. 원래 비쌌던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예. 2015년부터 매년 최고 실거래가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아파트예요. 네. 지난 1월에는 전용 면적 244.749제곱미터가 84억 원에 팔렸고 2006년 부동산 매매 실거래 신고제 도입 이후 우리나라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한 아파트이기도 합니다. 그건 작년 수치로군요. 네네, 작년입니다. 예. 그리고 올해 종전 최고가는 4월과 9월에 전용 면적 240.35제곱미터와 240.23제곱미터에서 나온 73억 원인데요. 그리고 또 지난해 1월에는 전용 면적 244.749제곱미터에서 84억 원 이렇게 거래가 됐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강남권에서도 이제 좀 똘똘한 아파트라고 하잖아요. 그 대치동 음마 아파트가 항상 이제 재건축 때문에 이야기가 되는데 맞아요. 여기도 8월에 전용 면적 84.43제곱미터가 23억 8천만 원에 거래됐고요. 비강남권에서도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20억 원 넘는 가격에 거래되는 사례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또 이게 84제곱미터면 한 25평 정도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내놓자 현금 부자들이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하면서 초고가 주택들의 거래 가격도 오르는 것으로 지금 분석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값 잡아야 되는데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도 많이 올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2월 한국감정원이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의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는 8억 4,4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8억 원에 비해서 5.5% 오른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파트 가격이 지금 잡기 위해서 많은 대책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 일부 이제 좀 좋은 단지에 좀 비싼 아파트들은 가격이 더 오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단지 비싼 곳 오르는 거야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평균 가격까지 오르고 있고 평균 네네, 가격을 그렇습니다. 떨어뜨려야 하는데 어느 정도는 떨어뜨려야 하는데 아직 그 정책의 효과는 제대로 발휘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 같아요. 아직은 좀 발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좀 조정기에 들어갔다라는 의견들은 있지만, 물론이요. 근데 평균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은 30, 40대들이 지금 이제 주식 투자하는 목적을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는데, 예. 집을 사기 위해서가 1위가 나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집값이 상당히 좀 심각한 것 같기는 합니다. 예. 주식 투자를 그냥 월급만 저축해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주식 투자라도 해서 집 한번 사보려고 하는데 또 그러다가 또 빚까지 내서 주식 투자하다 또 위험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참. 지금 KB국민은행의 부동산 리본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상위 20% 아파트의 평균 매매 시세는 19억 1,267만 원으로 2008년 12월 관련 통계가 처음 공개된 이래 19억 원을 처음으로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이고, 억 소리 납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휴먼앤데이터의 이은영 소장 또 한국인사이트 연구소의 전민기 팀장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